그리고 확률과 통계 측에서는요, 맨 앞이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죠. 확률과 통계 이 책이 첫 번째는 경우의 수.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여러 가지 순열, 조합과 이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확률 파트. 확률 1단원은 확률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 그리고 세 번째는 통계 파트 들어가서요. 확률 변수, 정규 분포,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그리고 세 번째 통계적 추정. 그래서 소단원으로 7단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7단원. 근데 보통 중앙사는요 여기까지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보면 골탕을 먹이려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는 학교도 있기는 해. 확률을 겹쳐서. 학교 선생님 그 얘기는 없으셨니? 확률 끝까지 니네를 힘들게 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여기까지 보고 기말은 예가 될 수도 있고 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여기까지는 조금 허리업 해야겠는데. 예. 자, 그렇군요. 진짜로 확률 끝까지 나갈 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첫 번째 여러 가지 순열. 오늘은 여러 가지 순열만 보죠. 여러 가지 순열만 보죠. 원래는 유형 9번까지만 보려고 그랬는데 10번이나 12번까지로 조금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은 선생님 학습지 드린 거에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 마무리해야 집에 가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일단 알았지? 예. 자, 선생님은 거기 한 유형당 문제를요 한 반 정도씩 풀어주게 될 거야. 예. 여기 대부분 학생은 선생님하고 지금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예. 대표 문제와 그 유형에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한 반 정도 문제를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내가 안 풀어드리는 문제도 여기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해설지 보고 좀 고쳐보고 해설지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가는 유형을 다 풀고 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예. 자, 일단 여러 가지 순열은요 4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그냥 순열이에요.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뽑아 나열하는 가지수. 그래서 얘는 NPR이라고 표기하고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등수학 하에서 익혀주셨지? 예.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순열 두 번째로요. 원순열이라는 게 나와요. 자, 원순열이라는 건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를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n1 곱하기 n-1 팩토리얼 또는 n 팩토리얼 곱하기 n-1 요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요렇게 n 팩토리얼 나누기 n 요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뭐 배울까? 은영아 그 다음 뭐니? 네. 모르나? 중복순열. 그 다음 중복순열. 중복순열은요 NPR이 아니라 N파이R이라고 표기를 하거든. 그죠?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가지수.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서로 나라 연계해서 알게를 뽑아 나열하는 가짓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얘랑 똑같잖아. 그죠? 근데 얘는 중복을 허락해서 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n 한 다음에 하나 줄여주고 또 하나 줄여주고 이렇게 곱해주는데요. 얘는 그냥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이렇게 나와요. 썼던 걸 또 쓸 수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냥 순열하고 중복 순열의 가장 큰 차이는요. 그냥 순열은 첫 번째 쓴 걸 두 번째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R개를 곱하면 되는데 얘는요. 중복을 허락한다니까 또 써도 되는 거야. 이거를 R번 곱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선생님 갓순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했는데 갓순열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좀 더 많테니까. 그래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순열부터 보는데 원순열. 우리 이건 안 보죠. 이건 고등수학과에서 공부를 해야 돼서 선생님하고 다 공부를 했거나 공부해 오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원순열부터 보면은요. 원순열은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짓수야. n개를 원형으로 배열 가짓수. 선생님 얘를 식을 두 개로 표현했잖아. 자, 1 곱하기 n-팩토리얼 n 팩토리얼 나누기 n. 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뭐냐면 자, 원순열이라는 거 풀장에 떠 있는 원탁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A, B, C 세 명이 원탁에 앉으려고 그래. 그럼 얘는요. 풀장에 이 원탁이 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A가 이 원탁에 앉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 왜냐면 A가 여기 앉는 거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네? 세 가지. 여기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A가 원탁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여기 앉아 있는 거, 여기 앉아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거든요. 풀장에서 A가 앉아 있는데 빙글빙글 돌아가거든. 근데 어디에 앉아 있든 원탁에 A 혼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A가 원탁에 앉는 방법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고. 누가 이제 원탁에 앉고 나면 이제 자리의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A의 오른쪽, A의 왼쪽. 서로 다른 자리에 이제 B, C가 들어가서 앉는 방법은 이 팩토리얼이 된다. 그래서 원탁을 고정하기 위해서 한 명을 앉히는 방법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응용을 할 때 얘를 갖고 응용을 해서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자, 우리 집이 식구가 6명이거든. 엄마, 아빠, 애들 4명이 있어. 자, 우리 집은요 엄마가 대빵이에요. 엄마가 먼저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럼 우리 6 식구가 이러한 원탁에 앉으면 엄마가 원탁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예수마? 한 가지. 그리고 엄마가 앉고 나면 자리가 고정돼서 그 다음 순열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5명을 앉히는 방법은? 5팩. 요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테이블을 이런 형태로 바꿨어요. 직사 같은 모양으로. 우리 엄마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엄마는요. 여기 앉으시면은요.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라 자꾸 칼싸움을 하게 돼요. 밥 먹다 자꾸 걸려. 왼손잡이를 오른쪽에 놓고 밥을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왼손잡이가 오른쪽 안에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젓가락 하다가 여기 팔꿈치가 자꾸 다. 그래서 불편해요, 둘 다. 왼손잡이 엄마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이 자리에 앉으면 불편한 자리에 앉아요. 베드 앉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똑같이 불편한 자리야. 그래서 엄마가 여기 앉는 거하고 여기 앉는 건 똑같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앉는 방법은 괜찮은 방법. 여기 앉는 건 괜찮은 방법. 여기는 나이스한 방법이 되겠지. 여기 앉으면 뭐 제일 편하겠지. 그래서 보통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상석이 되잖아. 여기가 상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 두 번째 자리, 엄마한테 여기가 제일 안 좋은 자리가 되겠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가연아, 엄마가 여기 앉는 방법 몇 가지? 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배드한 자리, 좋은 자리, 나이스한 자리. 그래서 세 가지가 되고 오팩토리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탁에 일단 누군가를 고정시키고 앉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테이블을 좀 바꿔갖고 우리 식구가 이렇게 앉으려고 해. 삼각형 테이블. 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테이블로 바꿨어. 그럼 엄마가 앉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 은영아? 오, 잘했는데? 두 가지죠. 자, 테이블의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앉는 여기는 테이블의 오른쪽에 앉는 자리는 불편한 자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편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자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불편한 자리, 편한 자리. 그래서 엄마를 이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 두 가지가 되겠다. 나머지 5명이 앉는 방법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요, 원순열을 이렇게 푸는 걸 이해를 해야 이런 문제를 응용해서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예.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 이 방법은 무슨 뜻일까? 이 방법은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N명을 안 치니까 N명을 줄을 세워. 3명. A, B, C를 줄 세우는 방법은요.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 3팩토리얼 6가지가 있어. 이게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가지수 3팩토리얼 6개잖아. 그죠? 요거대로요. 원탁에 앉혀보는 거야. 요 방법대로 시계 방향으로 ABC, ACB, 그 다음은 BAC, 그 다음 BCA, CAB, CBA. 이 방법대로 이렇게 앉혀보니까요. 3가지씩이요. 똑같은 방법이 돼요. 어떻게 똑같냐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ABC잖아. 그죠? 얘도 시계 방향으로 ABC고요. 얘도 시계 방향으로 ABC야. 야, 요렇게 앉은 걸 120도 회전시키면 얘가 되는 거야. A가 일로 오고 B가 일로 오고 C가 일로 오면 A, B, C가 되는 거야. 얘를 다시 120도 회전하면 A가 일로 가고 B가 일로 가고 C가 일로 가서 얘네 3가지는 똑같은 방법인 거야. 원탁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워야지. 똑같은 가지수니까. 마찬가지로 얘네 셋도 똑같아요. 이거 3개도. 반시계 방향으로 ABC. 반시계 방향으로 ABC. 여기도 반시계 방향으로 ABC다. 돌리면 똑같은 거야. 이거 3가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지워줘.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3명을 원탁에 앉힌 방법 2가지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선생님 지금 3팩 2. 3가지씩이 똑같아서 3으로 나눈 겁니다. 3분의 1만 남긴 거야. 자, 어떤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죠. 예, 그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사각 풀 때 1, 2, 3, 4, 5. 사각 풀 때 5면에다가 1부터 5까지 써놓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는요, 1부터 5까지 써놓는다 그러면 어차피 1, 2, 3, 4, 5를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그럼 5팩토리얼이잖아. 그죠? 근데 얘가 돌려서 똑같은 경우가 4가지씩이 나와요. 어떻게 4가지냐면 바닥면에 1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2, 3, 4, 5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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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가 다 똑같은 거잖아. 이거 90도 돌리면 얘가 되잖아. 이거 90도 돌리면 얘, 90도 돌리면 얘가 되지. 4가지씩 똑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세는 거야. 이렇게 세면 된다고. 만약에 이게 사각뿔대로 나와요. 야, 여기에는 1부터 6까지 써놓을 수 있겠지. 그죠? 1부터 6까지 여기 써놓는 방법이 몇 가지? 그럼 얘는 6팩 곱하기 4분의 1이야. 얘도 4가지씩 똑같이 나와요. 바닥면에 1을 써놓고 맨 위에 면에 2를 써놓고 여기다가 3, 4, 5, 6 쓴 게 이렇게 돌릴 때마다 4가지씩 똑같은 경우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를요 6팩 곱하기 4분의 1로 풀 수 있는 거다. 자, 얘를요 비슷한 유사한 문제로 만들면 여기에 1, 2, 3, 4, 5를 써놓는 방법은 똑같이 5팩 곱하기 4분의 1인 거야. 이 둘이 같은 문제라고. 야, 여기다 하나 써놓고 요 옆에는요 2, 3, 4, 5 돌아가면서 4가지씩 똑같이 나오잖아. 그렇지? 둘이 똑같은 경우라고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문제는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기도 참 뭐하는데. 여기다 1, 2, 3, 4, 5, 6을 써놓는 방법. 2라고 2 써놓고 3, 4, 5, 6 써놓는 방법. 이렇게 돌릴 때마다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색칠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원순열을 일단 여러분이 이거 스타일로 푸는 문제가 있고 이거 스타일로 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때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원순열은 워낙에 다들 이렇게 풀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푸는 문제를요 되도록 출제하려고 그러십니다. 야, 경우의 수 다루면 문제가 얼마 없어.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갓순열, 그리고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 중복조합이라는 내용이 없어갖고 원순열에서 문제가 참 많이 나왔거든. 요즘은 제일 어려운 게 중복조합에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요 유형 문제는 기억을 해주셔야겠네요. 자, 원순열은 일단 이론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원순열에 해당하는 문제를 쭉 풀어볼 테니까 선생님이 푸는 문제 똑같이 풀어보시고 그 외의 문제도 되도록 풀어주도록 합니다. 자, 20번 문제.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택한 5명을 원탁에 앓힌대요. 예. 자. A, B를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서 원탁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요 A하고 B는 무조건 뽑히는 거니까요 6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몇 명이 된 거야? 하나, 둘, 셋, 넷, 5명. 얘네를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1 곱하기 4팩.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설에 봐도 그렇고 누가 풀어도 무조건 얘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 쓰고 잘 풀어주세요. 네. 자, 23번 문제 볼까? 23번 문제.
영철이네 부모님을 포함한 총 4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보도록 앉는데요. 자, 영철이 엄마, 영철이 아빠. 그 밖에 전부 4쌍의 부부가 있는데 이 8명이 원탁에 앉는데요.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는 거야. 딴 분들은 뭐 섞여 앉아도 되고 둘이 쌍쌍이 앉을 필요 없지. 뭐 아저씨, 아줌마들은 굳이 쌍쌍으로 꼭 그렇게 안 앉습니다. 예. 자, 그럼 원탁에 영철이 엄마를 앉히는 방법. 자, 서영아, 안녕? 자, 엄마를 앉히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자, 아빠를 마주보게 앉히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죠. 마주보고 하는 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손님들 6명을 앉히는 방법은 누군가를 앉고 나면 이제 순열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이 문제. 예. 다음 문제 가봅니다. 24번. 4쌍의 커플이 원탁에 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탁에 앉는데 그럼 얘는요 1, 2, 3, 4, 5, 6, 7, 8 얘네는 젊은 커플이야. A팀, B팀, C팀, D팀을 원탁에 커플끼리 이웃탁에 앉히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4팀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1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기서만 뭐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지? 커플끼리 이렇게 앉았어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거야 지금. 원탁에 4커플 앉았어. 그 다음 뭘 생각해야죠? 그렇죠. 2팩을 4제곱 해줘야지. 커플끼리 자리가 바꾸는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식을 이렇게 1, 3팩, 2팩에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7번 문제. A, B, C를 포함한 6명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A, B는 이웃하고 B는 C랑 이웃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A부터 앉히는 거예요. 자, 원탁에 A를 앉힙니다. A를요. 예. 자, 세원아, A 앉히는 방법 몇 가지? 원탁에 A 앉히는 방법? 한 가지. 자, B는 A랑 이웃해야 돼. B를 앉히는 방법은? 2가지가 되겠죠.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B가 앉는 방법은 2가지야. 그런데 B가 여기 앉을 때 C는 B랑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면 C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A 앉고 B 앉았는데 C는 B 옆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데는 3군데야. 선생님 B가 여기 앉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앉으면은 C가 앉을 수 있는데 여기 빼고 또 3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C가 앉는 방법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애들 앉히는 방법 3팩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겠다. A 앉히는 방법 1가지, B는 2가지, C는 3가지인 거야. 그걸 그림을 그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예. 자, 다음 계속 원순이요. 28번 문제 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 사이를 6등분해서 7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칠색을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에서 당연히 니네 이렇게 하고 싶지. 내가 아까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7팩 곱하기 6분의 1이지. 돌릴 때마다 똑같은 경우는 6가지가 생길 테니까
야, 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육각뿔에 서로 다른 6가지를 칠하는 방법. 얘는 좀 같은 방법이야, 같은 거. 그래서 얘는 7패 곱하기 6분의 1로 풀 수 있는 거다. 알았지? 예, 물론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얘는. 근데 이렇게 푸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 밑에 29번은 될 거고요. 됐고요. 자, 31번 볼까? 31번? 31번 보니까요. 12구역에 12가지 서로 다른 꽃을 심는데,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자, 이 12구역에 서로 다른 6가지 꽃을 심는 방법은 12팩토리얼 곱하기 6분의 12명 줄 세운 다음에 돌려서 똑같은 경우가 6쌍이 나온다고. 6가지가. 야, 안에 거 따로 밖에 거 따로 도는 게 아니라 같이 돌기 때문에. 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얘랑 똑같은 게 몇 쌍이 나와? 6개가 한 쌍이 된다고. 60도 돌릴 때, 60대 돌릴 때마다 얘랑 똑같은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물론 책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어. 책에서 어떻게 풀고 있냐면, 야, 16개 중에 6개를 골라서 안쪽에 먼저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러면 6가지 색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 이거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바깥쪽에 나머지 6색을 칠하는 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는데 난 여러분이 이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 여기 문제에서는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답이 어디 있어? 12C6 곱하기 5팩 6팩. 3번에 답이 있어. 3번에 요 답이 있을 거야. 이것도 이해하고 이것도 이해해야 돼. 야, 2가지 다 푼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진 않아.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선생님 좀 이따 시간 줘서 여러분이 풀 때는요, 예, 잘 풀어보시고요. 자, 32번 아까 했잖아요. 이거 딱 보고 선생님 5팩 곱하기 4분의 1이구나. 그러세요? 32번. 예. 33번 6팩 곱하기 4분의 1이지. 32번.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죠? 예? 예. 뒤로 넘겨봅니다. 자, 34번이 좀 어려운데요. 예. 그거는 선생님이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33번까지 풀어놓는데 12분만 드립니다. 10분 정도만 드릴 거야. 지금 얘가 몇 문제냐? 15문제거든? 아니다. 14문제거든? 14문제 10분이면 풀지. 14문제 풀고 7차까지 해놓으세요. 그 다음은 좀 쉬운 문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35번. 야, 아까 했잖아. 그죠? 6명을 여기다 앉힌다. 엄마 앉히는 방법이 3가지. 배드, 굿, 엑설런트. 3가지 등급의 자리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5.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문제. 예. 자, 36번도 아까 했던 거잖아. 그죠? 엄마한테는 2가지 종류의 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베드. 테이블 오른쪽 끝 베드, 왼쪽 끝은 굿. 그래서 엄마는 불편한 자리에 앉거나 편한 자리에 앉거나 2가지 곱하기 5. 이렇게 푸는 문제야. 자, 37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서요. 얘는요, 우리 엄마한테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지. 그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도 서로 다른 자리야. 엄마한테요. 이 5자리가 다 다른 자리라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팩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5 종류가 있다고요. 모두 다른 자리니까. 그래서 5 곱하기 4팩으로 풀어야 되는 거다. 예.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풀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요거 외에 다음 것 때문에 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야. 여기다 4명을 앉히는 방법은 야, 엄마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이게 정사각형은 똑같죠? 1 곱하기 3팩이 되겠다. 그런데 이 테이블이가 약간 길어. 그럼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요. 넓은 자리, 좋은 자리, 좁은 자리, 안 좋은 자리. 2 곱하기 3팩이 되겠다. 이거는 야 얘는 그냥 1 곱하기 3팩이라고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 되면 여기 앉는 거와 여기 앉는 거 2가지가 서로 다르다고. 2 곱하기 3팩이 돼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문제 34번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게. 34번 문제 보죠. 34번 문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8, 5, 높이가 12인 직육면체 6개의 면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구하래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8이고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12잖아. 그러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엄마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서로 다른 자리가 있지. 뭐냐면 이 중에 요 6면에 1부터 6까지 숫자를 써놓고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려고 해요. 그러면 1번 색을요. 가장 좁은 면에 1번 색을 칠할 수도 있고 그리고 2번째는요. 이렇게 눕혀서 여기가 어디가 8이야? 눕혔지? 여기가 8이야. 여기가 5야. 여기가 10이야. 여기다가 1번 색을 칠할 수도 있고 여기다 1번 색 칠하는 거 여기다 1번 색 칠하는 거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3번째는요. 가장 넓은 면을 바닥에 올려 12, 5, 8 여기다 1번 색을 칠하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겠다. 1번을 색칠하는 방법 이거 3가지야? 야 여기 칠하는 거 여기 칠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뒤집어 놓으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 건너편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가지가 있겠지. 야 지금 1, 2, 3, 4, 5, 6 이거부터 잠깐 할게. 자, 우리 정육면체에 1부터 6까지 써놓은 걸 우리는 주사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1부터 6까지 여기 정육면체에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를 따져볼게. 자, 내가 비어있는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정육면체를 니네 6명한테 줬어. 그리고 야 1번만 칠해 갖고 와 그랬어 니네한테. 근데 니네 모두 한쪽에 1이라고 써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색칠해온 1이라고 써온 거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하연아 몇 가지? 한 가지. 얘들아 지금부터 1을 써놓은 면을 눈에 안 보이게 바닥에 놔봐. 그럼 니네 6명이 똑같이 1을 써놓은 걸 바닥에 놓을 거 아니야. 아니 각자 다 다르게 써왔지만 정육면체는 똑같잖아 모든 면이. 1을 써온 걸 바닥에다 그럼 니네가 다 이렇게 놓을 거라고.
그래서 2를 여기다 써놓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1 썼어. 그럼 야, 이 건너편에 마음에 드는 숫자를 써봐. 그럼 그때는 5가지가 나오죠. 나는 2를 쓸 거야. 나는 3을 쓸 거야. 4를 쓸 거야. 5를. 5가지가 나올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위에서 보면 이걸 뒤집어서 여기 1이라고 하고 저 반대편에 숫자가 하나 써 있어.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여기다 색칠해야 되잖아.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여기다 색칠해야 되잖아. 옆면에. 그치? 칠하는 방법. 1 곱하기 3 팩이라고. 옆면이 다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랑. 그래서 1 곱하기 3 팩이 된답니다. 이 옆면에다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해야 되니까 남은 거. 그래서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숫자 1을 써놓는 방법 모두가 똑같이 한 가지라고. 원탁을 고정하는 것처럼. 근데 그 건너편에 써넣을 수 있는 숫자는 5가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제 4가지 숫자를요. 요 옆에다 칠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돌리면 똑같은 거잖아, 얘가. 그래서 이러한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4명을 안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 뒤쪽이요. 1 곱하기 3 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육면체 1부터 6까지 6가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이 되겠다. 자, 얘는 자, 1을 써넣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였지. 그지? 그 3가지에 대해서 이 반대에 써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5가지씩 되겠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옆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에 1 써놓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색깔을 또 써넣었어. 그럼 나머지 4가지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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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색칠하는 방법은요. 이러한 테이블에 4명을 앉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테이블에 2면은 길잖아. 여기하고 저기 넓고 여기하고 여기 똑같은데 좀 좁잖아. 그래서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모양이 돼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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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색을 칠하는 방법은 2 곱하기 3 팩이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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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요. 여기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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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4색을 칠하는 방법은 2 곱하기 3 팩이 된다고. 얘도 똑같이 2 곱하기 3팩이 된다고.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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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팩. 이게 지금 요 34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2를 결정해서 칠하는 방법이 3가지. 그 건너편에 칠할 수 있는 색깔 각각 5가지. 근데 옆면 4군데다가 나머지 4색을 칠하는 방법은요. 이러한 테이블에 4명을 안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이 되는 거다. 알았지? 이걸 제대로 풀려면 이 주사위부터 풀 줄 알아야지. 주사위부터. 그래. 5분밖에 안 들려요. 후딱 풀어봐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중복 순열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중복 순열. 얘는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 뽑아 나열하는 가지수. n 파이 r로 표기하고 얘는 줄지 않고 계속 n r번 곱해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 중복순열을요, 예,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정의를 합니다. 서로 다른 n명에게 서로 다른 r게 나눠주는 가지수. 서로 다른 n명한테 서로 다른 r개를 나눠 주는 가지수가요, 예, 중복순열을 계산해요.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는 n 파이 r보다는 밭주, 받는 애 주는 거, 밭주야, 밭주. 받는 애가 먼저 와요. 밭줄 아니고 밭주. 이거 외워야 돼서 그래. 나중에 중복조합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때는요, 서로 다른 n명에게 서로 같은 알개를 나눠주면 중복조합이 되거든. 네, 요렇게, 이건 교과서에 없는 표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이렇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걸 잘 풀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 이런 표현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해. 예, 헷갈리지 않아요. 자, 내가 해외 세계 여행을 갔다 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요, 명품을 6가지 명품 핸드백을 사왔어. 명품 핸드백 서로 다른 6가지를 사왔어. 근데 내가 친구가 3명이 있어. 명품 핸드백 6가지를 이 3명한테 나눠주는 가지수는, 받는 애가 몇 명이야? 3명. 주는 거 몇 개? 6개.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 또 3의 6제곱이 되는 거야. 명품 핸드백 6개를 3명의 친구에게 나눠주는 거고. 물론 선생님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얘 주는 방법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전부 3가지니까 3의 6제곱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중복조합하고 섞여 나오면요, 이렇게 세기가 힘들어. 이렇게 알아도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애한테 나눠주는 건, 예, 밭주 파이로 계산해요. 예, 밭파이주야. 예,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중복 순열에서는요, 신호 만들기 문제가 나오고, 중복 조합의 활용으로는 이거 외에, 예, 신호 만들기, 만들기 아니고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수식으로 풀기보다는 그냥 문제풀이 테크닉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중복 순열은 유형이 4가지네요. 이렇게 4가지 중복 순열들을 쭉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배낭여행하는 4친구 A, B, C, D가 4친구 A, B, C, D가 301호, 302호, 303호에 투숙을 하려고 해. 투숙하는 방법이 몇 가지? 그럼 얘는 손님을 방이 받는 거지. 받는 방의 개수가 3개고요. 나눠줄 손님이 4명이니까 3의 4제곱 81가지라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3가지 3의 4제곱이네요. 이렇게 풀어도 무리는 없어. 아무튼 이렇게 풀 때는 밭주가 돼요. 밭주가 된다.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41번. 41번도 나눠주는 건데요. 서로 다른 연필이 서로 다른 게 5가지가 있어요. 지우개가 3개가 있어. 세 학생 A, B, C한테 연필과 지우개를 나누어 주는데 지우개를 1개씩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우개 3개를 세 학생에게 한 개씩 나눠주는 방법은 3팩이 되겠지? 서로 다른 거를 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잖아. 그런데 연필은요, 못 받은 애가 있어도 된대요.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연필 5가지를. 연필이 똑같은 게 아니야. 서로 다른 연필 5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 거는요, 3파이 3의 5제곱이 되는 거다. 근데 나중에 이 연필이 똑같은 연필이 5개면 3H 5라고 풀게 돼요. 우리가 중복조합이거든. 이 경우는 그래서 서로 같은 거일 때 이렇게 푸는데 지금 서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풀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3팩 6 곱하기 3의 5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 자, 맨 밑에 있는 43번 43번 문제를 보면 서로 다른 과일을 7개를 과일이 7개가 있어. 그릇 A, B, C에 나눠 담는데 A에는 과일을 2개만 딱 담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A에 7개라고 돼 있니? 7개 중에 2개의 과일을 뽑아 넣죠. 그러고 나면 과일이 5개가 남았어. 그치? 나머지 5개를 얘네 2명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받는 애 2명, 주는 거 5.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알았지? 나눠주는 가짓수예요. 자, 상문제 하나 풀까요? 45번. 자, 45번 문제 보니까요. 6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점검 표시를 하려고 한다. 위생 상태가 양호, 보통, 불량.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자, 음식점이 6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중에 하나를 주는 거야. 그죠? 점수를.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양호가 요게 2개 이상 이면 되는 거지. 그치? 얘네 직접 세기가 어려울 것 같아.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세려면 힘들잖아. 그러면 여사건을 생각하자. 야, 전체 경우의 수는요, 이거 점수 주는 방법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3의 6제곱이 전체 경우수야. 그런데 양호가 0개거나 양호가 1개인 경우를 빼버리면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이 되겠지. 그럼 양호가 빵개라는 거는요, 이 6개 음식점이 모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받았다는 소리가 되겠지. 양호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요, 2의 6제곱까지 경우가 있는 거야. 더한 양호한 음식점이 하나라면 한 군데만 양호를 주는 거야. 어디? 여기가 양호야. 그래서 6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나 이거 하나를 점수를 받으면 양호 점수가 1개인 경우, 양호 점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지. 여사건으로 이렇게 풀면은요, 양호한 음식점이 2군데 이상을 가질 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자, 그 다음 신호의 개수까지 일단 보도록 하죠. 신호의 개수. 자,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전구 4개가 어때? 서로 다르겠지. 1번 전구, 2번 전구, 3번 전구, 4번 전구. 그럼 얘를 켜지거나 꺼지거나, 켜지거나 꺼지거나, 켜지거나 꺼지거나, 켜지거나 꺼지거나. 2가지 신호를 할 수 있으니까 16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거기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대. 그럼 이 16가지에는요, 4개가 모두 꺼진 게 들어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외해서 신호를 15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신호 15개 만들 수 있는. 자, 뒤로 옮겨봅니다. 상문제 하나 더. 48번.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서로 한 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로 들어올려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순호를 만들려고 할 때 n개의 n의 최소값을 구하래. 야, 한 번 들면 깃발을 한 번 들면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세 가지가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 얘는요 n번 이하라고 그랬어. 한 번 이하면 세 가지, 두 번 이하면 한 번 들어서 만드는 신호수와 두 번 들어서 만드는 신호수를 합해야 두 번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신호수가 되는 거야. 세 번 이하면 3 더하기 9 더하기 27이 되겠지. 그치? 네 번 이하면 3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81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 200까지 신호를 못 만들지? 그죠? 5번 이하 들면 3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81 더하기 243이 돼서 아우 드디어 2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겠다. 알았지? 예. 지금 여러분요 얘를 따지라는 게 아니야. 문제의 뜻이 이걸 다 합친 걸 따지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돼. 야, 그럼 선생님 그냥 이걸로 풀어도 200개 이상 5번인데?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300개 이상의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300개 이상이 되려면 5번 이하를 들어야 돼. 합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이 문제는요, 문제집마다 이렇게 n번 이하의 개념으로 이걸 더했을 때 몇 개 이상이 될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로 보통 나온답니다. 알았지? n번 딱 들어서 신호를 만든 게 아니라 n번 이하로 들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해줘야 된다고. 신호 만들기 문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시간 조금 들 테니까 자,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좀. 자, 그 다음 중복 승리하는요, 예, 뭐, 정수 만들기 하고, 함수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49번. 숫자가 5, 6, 7, 8, 9가 있어.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대요. 그러면 5P4 아니야?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중복을 허락해서 쓰래요. 야, 이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줄어들잖아. 그죠? 근데 여기 중복을 허락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첫 번째도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를 또 쓸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마지막 자리는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돼 있잖아. 그죠? 또 마지막 자리면 6이나 8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중복을 허락할 땐 줄어들지 않고 같은 숫자가 개수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숫자 만들기는요, 굳이 뒤에 함수의 개수도 굳이 n파이 r이라고 표기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가지수를 써서 계산을 하시도록 하세요. 예, 250까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제는 너무 쉬워서 51번 하나 볼고. 51번.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면 4가지, 4가지, 4가지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를 포함한 개수를 구하래.
그럼 2가 한 번 들어가도 되고, 두 번 들어가도 되고, 세 번 들어가도 되고, 복잡하네? 그럼 전체에서, 이게 전체 가지수잖아. 그지? 그거에서 2가 없는 걸 빼버리는 거야. 2가 없으면 2를 안 쓴 거, 2를 안 쓰고 세 자릿수 만들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어. 그럼 얘네는요, 이거 4개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릿수고요. 얘는 2 없이 만든 거야. 그럼 이거에서 이걸 뺀 거는 2가 반드시 들어있겠지? 그래서 얘는 여사건 개념으로요. 64 빼기 27에서 37가지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사건 개념으로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그 다음 54번 한번 볼까? 54번. 얘 369 게임 해봤니? 369 초딩 해봤지?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면 박수 치는 거잖아. 그죠? 자, 그 게임 얘기해요.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6 이상, 6 구성과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있는 수는 말하는 대신 박수로 한번 치는 게임이 있다. 박수를 모두 몇 번 쳤을까? 얘는요, 박수를 몇 번 쳤는지 생각하면 세기가 힘들어. 박수를 안 친 건 몇 번이다. 박수 안 친 걸 빼버리면 돼요. 이것처럼. 야, 2가 들어간 게 몇 개냐 그러면 2가 안 들어간 걸 빼버리는 거야. 그럼 369에서 박수를 치니까 박수를 치려면 369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369가 안 들어간 게 몇 개인지를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숫자를 만들 때 1, 2, 3, 0, 1, 2, 3, 9까지 얘로다 우리가 숫자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세 자릿수가 몇 개야? 1000개 아니니? 그지? 1000개의 숫자를 만들 수 있잖아. 선생님 문제에서 1부터 999라고 그랬는데 내가 0을 하나 추가해서 1000개를 만든 거예요. 자, 거기서요 369가 없는 걸 빼버린다고. 그럼 여기서 3하고 6하고 9를 제외하면 몇 개야 숫자가? 7개잖아. 그걸로 만들 얘네들은요 369가 없으니까 박수를 안 친 거라고 얘네. 이거에서 이걸 빼버리면 됩니다. 여기에도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0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넣고 뺐으니까 0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 계산이 내가 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 쉽게 풀 수 있다고. 박수를 3이 몇 번 들어갔을까 6이 몇 번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못 푼다고. 369 없이 만든 숫자에서 박수를 안 쳤거든. 그럼 전체에서 박수를 안 친 걸 빼버리면 박수 치는 횟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로 들어가서요. 55번 문제. 55번 문제. 두 집합에 대해서 x로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정의역이 L, M, N이 있어. 공역이 1, 2, 3, 4, 5가 있어.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의 함수는요. 얘네 셋이 모두 하나씩의 화살을 쏘는 함수가 되잖아. 그럼 얘가 화살 쏠 수 있는 방법?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이거 함수의 개수는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개가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에서 L이 3을 쏜 함수는 몇 가지예요? 그러면 야, 얘는 선택권이 하나인 거네. 3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의 선택권은 한 가지, 나머지는 5가지. 요게 L이 3을 쏜 함수의 개수야. 얘는 그냥 함수의 개수야. A하고 B값은 각각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화살을 어떻게 쏠지 생각하라고. 지금 선생님 공식 안 쓰고 풀고 있지? 자연수의 개수나 함수의 개수는 그냥 화살을 몇 개 쏘는지 어떤 숫자를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가요. 엠파이어를 쓰지 않아요. 예. 다음 문제는요. 몇 번 볼까 거기서.
자, 58번 하나 풀까? 58번. 자, 58번은요.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대. 1, 2, 3, 4, 5가 A, B한테 화살을 쏘는 거야. 그럼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위에 5제곱개의 함수가 있겠네. 그죠? 근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건요. 야, 얘가 만약에 아까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함수가 이렇게 쏘면 요거 화살 맞은 애를 치역이라고 하지. 요걸 공역이라고 하고요. 화살 맞은 애를 치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거. 얘네 둘 다 화살 맞은 함수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어? 아니, 야, 얘네 다섯 명이 화살 쏘는데 둘 다 맞겠지. 근데요, 치역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게 아니지? 선생님,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모두 다 B를 쓴 거. 요거 두 가지만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야. 나머지는 둘 다 A, B가 화살을 맞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에서 요걸 빼주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가 되겠다. 예. 자, 하나 더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를 보면 x는 1, 2, 3, 4, 5, y는 a, b, c, d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면 1, 2, 3, 4, 5가 a, b, c, d한테 화살을 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개. 4개, 4개, 4, 4, 4, 4, 4가 함수 개수인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는지 봐봐요. x1 더하기 x2가 7이면 함수값은 같아야 된다. 야, 합해서 7이 되는 애는 같은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럼 합해서 7이 되는 애가 누구야? 얘네 둘하고 얘네 둘이지. 그치? 자, 얘는요 선택권이 4개야. 얘도 선택권이 4개야. 근데 얘는 선택권이 없어. 한 가지밖에. 얘가 쏜 애를 똑같이 따라 써야지. 그러면 둘 다 A를 쏘거나 둘 다 B를 쏘거나 둘 다 C를 쏘거나 둘 다 D를 쏘거나 4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F2와 F5를 결정하는 방법은 4가지밖에 없어. 둘 다 얘를 쏘거나 둘 다 얘를 쏘거나 둘 다 얘를 쏘거나 둘 다 얘를 쏘거나. 알았지? 그럼 마찬가지로 3의 함수값과 4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방법도 4가지밖에 없겠지. 왜? 얘네들이 같은 애를 써야 된다고 써있잖아. 같은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얘네 둘 다 얘를 쏘거나 둘 다 얘를 쏘거나 둘 다 얘를 쏘거나 둘 다 얘를 쏘거나 4가지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64개다라고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푸는 문제들은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맞춰줘야 4등급 이상 점수가 나오죠. 이 정도 문제들은 다 풀어줘요. 3등급 이상을 원하시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그 플러스 알파가 알파를 풀고 선생님하고 자유스토리도 풀고 그럴 거라고 학교에서 학습지 나눠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잘 풀고 있어요. 문제 난이도 보고 선생님이 같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세요. 5분 드리고요. 선생님 유형 2개만 더 나갈게요. 하나만 더 나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2개를 더 나갈 수도 있고. 일단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4번째 여러가지 순열이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선생님은 갓순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갓순열이라고. 얘는 첫 번째 A, A, B, B, B
이걸 나열하는 가지수가 5팩 나누기 2팩 3팩. 뭐 한 10년 전에는 선생님이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예, 지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공식 유도 과정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때는 많이 나왔어. 학교 시험에도 평가원 문제에도. 평가원 문제는 그때부터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수능의 형태가요. 공식 유도 과정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보다는 그걸 활용하는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공식 유도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아 지금. 한 10년 이상 그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식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교환에 그렇게 돼 있어. 공식 옛날에는 이 공식이 이렇게 유도되는 걸 이해하도록 가리켜라 라고 학교 선생님들 교환에 써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얘를 직관적으로 문자 2개, 3개,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알았지? 예. 근데 두 번째 얘가요. 순위 결정 순열이 나오면 이거는 이해를 해줘야 응용을 할 수가 있어. 순위 결정 순열. 이게 무슨 소리냐면 A, B, X, Y, Z를 나열하는데 야 A는 B보다 무조건 먼저 오게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개게. 이렇게 A하고 B의 순위를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순위가 결정된 문자는 같은 문자로 보고 일단 얘를 나열하자. 그럼 얘가 같은 문자니까 나열하는 가지수가 어떻게 돼? 5팩 나누기 2팩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가지수가 쭉 나오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 A, B를 넣는 방법이 몇 가지니? A가 먼저 나와야 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같은 문자로 보고 풀면 되는 거야. 순위가 결정된 거. 자, A, B, X, Y, Z를 나열하는데 X, Y, Z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하래요. X, Y, Z만. 그럼 얘네 순서를 결정해 줬으니까 A, B는 그냥 나열하고요. 순서가 결정된 거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나열하는 건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해서 얘를 나열하는 건 같은 문자가 3개야. 5팩 나누기 몇 팩 할까? 3팩. 5팩 나누기 3팩 해서 풀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X, Y, Z를 넣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순서대로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얘가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 X, Y, Z는 반드시 Y가 X, Z 사이에 오도록 나열하시오. 야, Y가 X하고 Z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안 돼. X하고 Z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일단 얘네가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을 해요. 그럼 5팩 나누기 3팩이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다 X, Y, Z를 나열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순서가 바뀌어서 뭐 A, B에 똥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무조건 Y가 사이에 들어가요. 무조건 Y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X하고 Z는 X, Z와도 되고 Z, X와도 되고 X, Z와도 되고 Z, X와도 되니까 두 가지씩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 순위 결정 순위라는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출제자의 눈은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요.
센에는 없는 문제예요. 센에는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야. 요게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마 보게 될 거야 우리. 그래 여기까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자 15쪽에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60번 문제. 60번 보면요 continue C O N T I N U 뭐 N만 2번 들어갔네. 글쎄요. 그럼 이걸 나열하는 건 몇 가지야? 8팩? 나누기 2팩이지 뭐. 그지? 같은 문자가 2개니까. 재미없다. 자, 62번 문제.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다. 그럼 뭐라고 생겼니? C하고 E가 양 끝에 온다 그랬지. 그지? 아유, 바보. 자, 그럼 얘네 둘이 양 끝에 나열하는 방법은 2팩. 그렇죠? 그 가운데 요거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6팩 나누기. 같은 문자가 2개니까 2팩. 이렇게 풀어봐야 되는 문제였구나. 그지?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62번 봅니다. A, B, C, D를 나열하는데 C하고 D가 이웃하지 않게 하래요. 야, 이거는 고등수학 하에서 배우는 개념이잖아. 뭐야? 이웃하지 않으면 얘네 줄 세워놓고 여기다가 CD를 넣으면 되지 하나씩. 그지요? 그럼 얘네를 줄 세우는 방법. 채원아, AAA, BB 나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 나누기. 그리고 2팩. 그런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5군데의 줄을 섰는데 CD가 요 6군데 중에 2자리 들어가서 줄을 서면 이웃하지 않게 되겠다. UP이라고 하죠. 6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 줄 세우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가지수였습니다. 자, 뒤로 넘겨볼까요? 65번. 65번 문제 보니까 remember 8개의 문자를 윌량으로 나열할 때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하도록 하여라. R, E, M, E, N, P, E, R. 맞지, 그죠? 그런데 얘네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A, 얘네 둘이 이웃하는 걸 B 하면 A 또는 B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잖아. 그죠? 예, 그러면 사건 A는 R, E, M, N 같은 문자가 이웃할 때는요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대문자로 보고 나열을 한답니다. 이걸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7팩 나누기 3팩 2개의 R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였어요. 두 번째 B는 M이 이웃한다 그러면 R, E, M 같은 문자가 이웃할 때 하나의 대문자로 본다고 2개든 2개든 자리 바꿔도 경우의 수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도 7팩 나누기 3팩 둘이 더해주면 R이 이웃하거나 M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끄떡끄떡하면 안 되는데 왜? 왜 안 되지? 얘도 이웃하고 얘도 이웃하는 경우는요 여기서도 중복해서 셌단 말이야. 2번 셌다고. 그걸 한번 빼줘야 돼. A와 B의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된다고요. 야, 우리 원소의 개수 구할 때 N, A 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곱이로 세잖아. 교집합은 한번 빼줘야 되잖아. 자, 그건 뭐냐면 R도 이웃하고 M도 이웃한 거. 이 꼴은요 여기에 두 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빼줘야 된다고 얘를. 그래서 상문제인 거야. 야, 여기까지만 세면 되면 상문제가 아니야. 상문제. 얘를 중복됐으니까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요. 이 몇 가지야? 6패 나누기 3패.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요거 해줘야 돼요.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 문제. 우리가 너무 학교 진도보다 지쳐서 선생님 마음이 급하네. 자, 너무 급해도 안 되지. 뭐 어차피 따라잡을 거고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12번까지는 내가 개념 설명을 해서 거기까지 다 볼까? 그냥 10번까지는 할까? 어쩔까 얘들아? 그래,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뭐 내가 일찍 끝내준다고 하긴 했지만 원래 우리 9시 40분에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좀 더 해도 불만 없지 얘들아? 불만 있는 사람 손들어. 어떻게 손들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예. 유형 2개만 더 볼게요. 66번. 선생님 못 됐어? 그거 어떻게 손들어? 자,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0, 1, 2, 3, 3. 얘는요, 이거에서 빼기 0, 1, 2, 3, 3. 괄호를 친 거는요,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세란 소리야. 6자리 자리니까요. 요렇게 나열한 건 빼야 된다고. 맨 앞에 0이 온 거. 응? 자, 이걸 나열하는 가지수는요. 6팩 나누기 2팩, 2팩이잖아. 그런데 이 안에는 맨 앞에 이렇게 0이 나와 있는 게 들어있다고. 걔는 빼줘야지 6자리 자연수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요런 순서로 나열한다는 건 맨 앞에 0이 오고 요거는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2팩 요렇게 세주는 거예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예. 자, 두 번째는 어떤 걸 볼까요? 3개만 풀어야지. 상문제만 풀지 뭐. 70번 문제 볼까요? 70번 문제. 자, 70번 문제 보니까 빵빵 1 둘둘둘 빵빵 1 둘둘둘. 자, 6자리 자연수 중 짝수 개수를 구하래. 6자리 자연수 중 짝수 개수. 얘는요 위에처럼 못 구하고요. 첫 번째 맨 위에 0이 올 경우. 요런 꼴의 짝수. 두 번째는 맨 뒤에 2가 올 경우. 예. 요런 꼴의 짝수하고 요런 꼴의 짝수를 나눠서 세줘야겠다. 그러면 야, 얘를 나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야? 5팩 나누기 3팩. 그런데 얘는 6자리 자연수가 안 되잖아. 이거에서 요런 꼴을 빼줘야 된다고 맨 앞에 0이 온 걸. 빼. 얘는 4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이렇게 나열하는 거. 괄호 친 부분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예. 얘도 마찬가지고. 야, 얘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얘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5팩 나누기 0, 0, 2, 2팩, 2팩. 그래서 빼줘야 돼. 어떤 꼴을? 0 맨 앞에 오고 0, 1, 2. 이렇게 나열된 거.
맨 앞에 0이 온 거 빼줘야 돼요. 그럼 얘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4팩 나누기 2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가 0인 짝수와 맨 뒷자리가 2인 짝수를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보고 나면 볼만할 겁니다. 자, 그리고 71번 71번 문제는요.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씩 또는 두 계단씩 올라 맨 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뭐야? 그럼 8개의 계단을 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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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계단 이렇게 오르거나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오르거나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8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지 뭐. 그치? 얘는 7팩 나누기 6팩이 될 거고요. 얘는 6팩 나누기 4팩 2팩이 될 거고 얘는 5팩 나누기 2팩 3팩 그리고 얘는 또 한 가지가 돼서 얘를 다 더하면 8계단을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오르는 가지수가 나오겠습니다. 알았지? 칠판이 꽉 찼네. 에이 참. 11번까지만 할게요. 12, 13, 14는 목요일날 공부하고 그 다음 테스트에 추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알았지? 우리 한 단원 끝나고 C 보고 알펜 보고 이렇게 나갈 거야. 자, 유형 11번까지만 목요일날 테스트네요. 여기까지 몇 번을 풀든 선생님 테스트를 일단 잘 봐야 돼. 그래야지 뒤에 활용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가자.